네, 이번에는 연세대 2019년도 사회 논술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매 강의마다 제가 얘기하듯이 연세대는 인문사회 구분 없이 서로 교차해서 타 계열 문제도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단 시험 기간이 너무 좀 짧게 남아서 다급한 상황에서는 인문은 인문 계열만, 사회는 사회 계열만 풀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연세대를 제대로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수험생들은 인문사회 모든 문제를 좀 함께 풀어보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연세대 입학처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문제의 특성상 연세대는 다면사고형을 지향을 하는데요. 그 다면사고형이라는 게 각각 개별적인 학문이 여러 개의 학문이 통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학문이 인문과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인문에도 사회계열 제시문이 들어가고 사회계열에도 인문 제시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인문사회 문제 타이틀만 제외하고 나면 실제 인문 문제인지 사회 문제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연세대는 인문사회의 나름대로 아주 특징적인 면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세대 문제의 일반적인 그 논리성을 좀 잘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나 논지의 패턴, 그 다음에 출제자의 좀 의도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이걸 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논술 준비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게 되면 먼저 제시문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지에서 문제 분석과 논제 분석을 곧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회계열 문제는 앞에 2019년도 인문 문제가 문제 2번이 2-1과 2-2로 나눠져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겠지만 뭐 기본적인 논술 원리 원칙을 잘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계열 문제는 다시 또 기존의 전형적인 문제 1번과 2번, 즉 요약과 자기주장, 1번 요약은 비교약, 이런 이렇게 두 문제 세트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먼저 곧바로 우리는 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논제 파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출제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즉 논제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명예와 명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이다. 두 글을 비교 분석하고, 첫 번째 논제죠. 각 제시문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황만근의 삶을 논하시오. 그래서 논제가 두 개죠. 논제가 두 개면 항상 어떻다? 분량 배분. 핵심 논제는 전체 답안 분량의 50% 이상.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의 명예와 명성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그래프에서 1988년과 2018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뭐다? 해석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좀 더 확장시켜서 변화 양상 분석, 의미 해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제가 여기서 나눠주죠. 문제 2번도 논제가 두 개이기 때문에 논제별 분량 배분에서 핵심 논제는 전체 답안 분량의 절반 이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두 문제 세트형인데 논제는 비교 분석, 황만근의 삶, 그 다음에 변화 양상 분석, 그 다음에 의미 해석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죠. 반드시 이 네 논제에 대해서는 답변했음을 원고지에 여러분들이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또 연이어서 이러한 논제 파악을 했으면 문제 논제에서 출제자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없는지, 힌트가 있으면 잘 받아 먹어야 되고요. 혹은 함정은 없는지, 함정은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는 명예와 명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이다. 두 글을 비교 분석하시오. 비교나 비교 분석은 같은 논제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비교가 아니라 분석이 포함됐다 이러면 출제자가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좀 더 비교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해달라는 의도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비교 요약형인데요. 비교 요약형 항상 뭘 봐야 된다? 비교 대상의 제시문 개수가 몇 개인가를 보게 되면 난이도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에서 보듯이 제시문, 비교 대상의 제시문 개수가 몇 개입니까? 가와 나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 비교는 짝수 비교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아주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은
두 개 짝수 비교가 연쇄돼서 나왔다. 이거 무조건 뭐 완벽하게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두 개 짝수 비교라서 난이도가 쉬운데 일반적으로 연쇄되는 두 개 짝수 비교는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공통된 기준을 우리에게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재심을 통해서 기준을 찾아서 두 개의 대립성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오늘 같은 지금 문제 1번의 논제 1 비교 분석에서는 가와 나는 모두 뭐라고 공통된 기준을 언급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와 나는 모두 명예와 명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이다. 그래서 공통된 기준을 줬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떻다? 더 쉬워지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문제 1번의 논제 1은 점수가 깎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개 짝수 비교약형은 대립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와 나 모두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가가 검은색이면 나는 뭐야? 흰색이라고 유추를 하면 되는 거고 먼저 가를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나를 먼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가 남자다. 그러면 다시 가를 읽을 때마다 여자라고 인식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제시문을 통해서 다른 한 제시문이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짝수 비교는 난이도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비교학을 할 때는 그 제시문을 여러분의 언어로 압축 언어, 즉 의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와 나 압축 언어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가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어떤 관점, 나도 어떤 관점, 그리고 가와 나의 그 어떤이 뭐야? 서로 대립성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제시문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황만근의 삶을 논하시오. 논제는 다에 황만근이라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 있는데 그걸 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각 제시문, 여기서 각 제시문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와 나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황만근의 삶을 논해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지금 이 황만근의 삶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어렵게도 느껴지겠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보기 전 상태이지만 충분히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바로 뭐냐면 황만근의 삶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학작품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실제로 문학작품입니다. 소설이죠.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을 가와 나를 비교한 걸 가지고 논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소설은 사실상 뭐가 되냐면 사례가 되는 겁니다. 사례. 그리고 가와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론이 되겠죠. 서로 대립성을 띠는 두 이론을 가지고 황만근의 삶을 논하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황만근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가에서는 어떻고 나에서는 어떻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를 두 가지 대립되는 이론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라.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상태에서 제시문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와 나가 명예와 명성이라고 작은 따옴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 황만근의 삶에서도 어떻게 나왔겠어요? 가의 명예와 같은 삶, 그다음에 가의 명성과 같은 삶, 그다음에 나의 명예와 같은 삶, 나의 명성과 같은 삶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출제자 의도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시문을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논제는 라의 그래프에서 1988년과 2018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의 양상. 그냥이 아니라 뭐다? 88년과 18년도에 이 변화의 양성을 분석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다? 가와 나의 명예와 명성 개념을 활용하여 즉 이 두 개 짝수 비교에 해석된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변화의 양성을 분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1번을 제대로 잘 풀어야지만이 문제 2번의 논제 1도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된 결과물을 의미를 해석하시오. 이 의미는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나열식으로 여러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시문 가나에서 명예와 명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느냐가 마지막 의미를 해석하는 자기주장까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 가와 나를 읽으면서는 우리는 뭘 염두에 둔다? 명예와 명성에 대해서 어떤 압축 언어 관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제시문 다가, 제시문 가나가 이론이었을 경우 다가 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까지 미리 염두를 해두면서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문 가를 한번 보죠. 문제에서 명예와 명성이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듯이 실제 제시문이 길이도 만만치 않고 내용도 만만치 않은데 명예와 명성이라는